Day 9. 공손하게 제안하기.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offee while I'm at Starbuck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 9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공손하게 제안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뭐 해드릴까요? 라고 선제적으로 뭐를 공손하게 제안할 때는 오늘 화면에 보시는 이 표현인 Would you like me to 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me to? 자, 이러면 한국말로는 이거 해드릴까요? 라고 선제적으로 상대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offee? 그 다음에 while I'm at Starbucks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에 있는 동안에 커피 좀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형식으로 grab somebody something이라고 해서 grab you some coffee라고 했고요. Would you like me to? 이건 정말 외워두시면 두고두고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멋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do something? 자, 화면에 있죠. Would you like me to? 자, 이따가 보겠지만 이거에 대한 좀 캐주얼한 표현은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me to 부정사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Would you like me to do something? 편안하게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두 가지 예문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leave the door ope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사장님 방에 들어간 김 차장님이 문을 어떻게 열어둘까요? 부사장님 이럴 때 Would you like me to leave the door open? 이라고 그랬죠. 부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Would you like me to가 좀 더 좋겠죠. 자, 밑에 예문은 정말 제가 가장 아끼는 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파티를 하건 뭘 하건 있는데 야, 존도 금요일 날 시간 되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 줄까라고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Do you want me to 쓰면 좋고요. Do you want me to?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거리감이 있거나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 존도 금요일 날 시간 되는지 혹시 여쭤봐 드릴까요? 물어봐 드릴까요? 라고 한다면 다 같이 뭐라고요? Would you like me to ask him if he's available? Ask him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on Friday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보기에는 되게 쉽지만 가장 써먹을 일이 많은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완전히 체화해서 입에 붙여두십시오. 두 번째 예문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Would you like me to ask if he's available on Friday?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 학생분 아내분이 이제 외국인이신데 이제 그분하고도 요즘 컨텐츠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미국인 분이신데 그러면 이제 그 남자분 한국 분에게 제가 아내분 어떻게 좀 저번에 영어로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영어가 좋고 아주 스탠다드하고 좋은데 혹시 뭐 화요일 날 시간이 혹시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 남자분이 저에게 물을 수 있어요. 쌤, 그러면 제 아내한테 화요일 날 오전에 시간이 좀 물어봐 드릴까요? 한번 뭐라고요? Would you like me to ask if she's available on Tuesday morning? 맞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Would you like me to do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Do you want me to는 좀 더 캐주얼한 상황. 자, 모델 example 1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Model examples.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읽을까요? 좋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Do you want me to보다는 Would you like me to가 좋겠죠. 그러면 Would you like me to read the first sentence? 이건 너무 쉬워서 안 적어도 될 만큼 쉽네요. 자, 바로 성우의 음성으로 영어 한번 들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read the first sentence? 자, 어렵지 않죠? 자, 2번 한국말 들어보시죠. 제가 일어난 김에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좋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 제가 일어난 김에 물 한 잔 갖다 드릴까? 이러면 팀장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Would you like me to? 맞죠? Would you like me to? 그다음 무슨 물을 갖다 드리다는 것은 사형식 문장으로 get you some wat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bring 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구어에서는 get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some water? 그다음에 일어나 있는 동안이니까 while I'm up 이거는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성우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some water while I'm up? 자, 이제 3번 한번 보시면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저랑 예전에 콘텐츠 작업을 했던 원어민이 저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예요. 수정본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 여러 가지 어떤 글 쓴 거라든지 영장한 거를 에디팅을 좀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그거 지금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거죠. 뭐죠? Would you like me to? 맞죠? Send you. 그 다음에 the revised version. 멋지죠, 여러분?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the revised vers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자, 성우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the revised version? 자, 좋습니다. 이제 4번 한글. 자, 이건 친구끼리죠. 자, 한글 들어보시죠. 내가 따라가 줄까? 자, 내가 따라가 줄까? 어디 병원에 가거나 마트에 가는데 내가 따라가 줄까 할 때는 너무 would you like 쓰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Do you want me to가 되겠죠. Do you want me to come along? 따라가는 건 come along with you.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요. 시작. Do you want me to come along with you? 한 번 더 시작. Do you want me to come along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재미난 거 표현을 말씀드리면 따라가는 게 come along이 맞는데요. 많은 원어민은 tag along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tag along은 약간 곁다리로 붙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아시죠? 몸만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철수와 영희가 이마트 가서 장보러 이마트 가기로 됐는데 저도 그냥 따라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크게 장을 봐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면 따라가면 괜히 뭐 몇 개 공짜로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I just tag along 이렇게 I just tagged along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come along은 그냥 중성적 표현인 반면에 tag along은 약간 몸만 가고 곁다리로 가는 느낌이 있다. 이것까지 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영어 한번 들어볼까요? Do you want me to come along with you? 자, 이제 5번 한글 들어볼까요? 내가 너희 둘 자리 마련해줄까? 자, 좋습니다. 아직 싱글인 어떤 친구에게 야, 너랑 존이랑 너희 둘 내가 자리 마련해 줄까? 역시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친구에게 하는 거니까 do you want me to? 맞죠? do you want me to? 그다음에 set you up on a date인데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너희 둘이니까 you 다음에 to를 붙이면 좋은데 set somebody up이 자리를 마련해 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n a date가 데이트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개팅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자리 한 마련해 줄까 하면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아니면 set you two up on a dat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역시 do you want me to를 쓰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렵진 않지만 쓸모가 너무 많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아주 예전에는 이 표현을 그렇게 잘 못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어민이 자꾸 쓴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야 이거 되게 욕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쓰니까 많은 그때부터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Do you want me to set you two up on a date?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나 조금 예의를 차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Would you like me to do something 쓰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ould you like me to 구문에 대한 스몰 토크 세계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역에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커피 사다 드릴까요? 좋습니다. 고마워요. 좋습니다. 지금 나 역에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커피 사다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 평이한 일상 대화문입니다. 커피 사다 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me to? 맞죠? Would you like me to? 그 다음에 grab you some coffee 라고 할 수도 있어요. grab you some coffee. 사형식으로 grab somebody something 하면 사다 드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Would you like me to pick up some coffee? pick up some coffee 하면 pickup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역에서 그 사무실까지 오는 길에 CU가 있어요. 거기 들러서 pick up, 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would you like me to pick up some coffee 다음에 for you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ick up도 좋고 grab you some coffee 둘 다 좋습니다. 하니까 와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That would be nice. 맞죠? 혹은 they'll be great. 다 좋은데 만약에 좀 오바스럽게 얘기한다면 they'll be so nic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사실 쉽지 않은 맞장구라서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역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쉽습니다. I'm walking from the station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would you like me to pick up some coffee? 혹은 would you like me to grab you some coffee? 이렇게 둘 다 좋으니까 하시고 맞장구 칠 때 적극적으로 너무 좋아 할 때는 they'll be great. They'll be nice. They'll be so nice. 이렇게 세 가지 버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성음성 들어볼게요. I'm walking from the station. Would you like me to pick up any coffee? That would be great, thanks. 자, 두 번째 한글 들어볼까요?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작업한 거 보내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러면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한글은 제 real life story, 실제 일화가 되겠습니다. real life story. 자, 역시 예전에 함께 작업했던 원어민이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제가 답장한 건데요. 제가 이제 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거라도 보내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하니까 제가 고마워요. 근데 혹시 다 언제까지 완성하는 거는 언제 가능할까요? 라고 단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보냈을까 저한테? Would you? 이렇게 보냈어요. 그대로. Would you like me to? 그 다음에 보내드리니까 당연히 send you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작업한 거 이것을 제가 넌대형 책에서 강조했던 명사절로 풀어써야 자연스러워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작업한 콘텐츠나 머티리얼 이러면 the materials 그 다음에 I have made so far 이런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어보다는 이제는 어떤 영어를 해야 된다? send you 그 다음에 what I have so far 명사절로 이렇게 풀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what I have so far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준비해둔 거,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what I have so far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런 것도 감을 자꾸 키워가시고요. 그 다음 고맙다 하면서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when, will you be able to, will you be able to complete them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맞는 영어예요. When will you be able to complete them? 이 can you를 쓰지 않고 제가 will you를 쓴 것은 둘 다 가능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상황적인 여건상 어떻다 할 때는 be able to가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hen will you be able to complete them인데 여러분 영어에는 삽입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삽입절. 그래서 이것을 삽입절을 언제 완성해 줄 수 있을 것 같나요니까 when do you think가 먼저 나오는 거죠. When do you think you will be able to complete. 이렇게 do you think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Would you like me도 중요하지만 명사절로 풀어 쓴다. What I have so far. 이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m not done yet, but would you like me to send you what I have so far? Thanks. So, when do you think you will be able to complete the materials? 좋습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뭐죠? I'm not done yet 이라고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했니 하면은 Are you done? 이러잖아요. Are you done? 그러니까 I'm not done yet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왜 원어민은 이럴 때 그러면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상태를 얘기할 때는 비동사 플러스 done 이렇게 pp를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I'm not done yet. I'm not finished yet 이렇게 be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스몰 토크 들어볼게요. 방금 인천에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면세점에 들를까 하는데요. 아빠랑 엄마 뭐 사다 드릴까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내 딸. 좋습니다. 따님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인천공항에 방금 도착했고요. 아빠, 나 지금 방금 인천에 도착했는데요. 그나저나 나 면세점 듀티 프리 샵에 잠깐 들을까 싶은데 아빠랑 엄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아이쿠, 말만이라도 고맙다, 내 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아빠한테 존칭을 써서 약간은 리스펙트하는 느낌으로 리스펙트까지는 아니지만 아빠니까 Would you like me to를 쓸 수 있겠죠? 물론 Do you want me to도 되지만 자, Would you like me to 그 다음에 뭐 사다 드릴까요? 하면 뭐죠? Get you. buy you 다 됩니다. get you something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쵸? 맞죠? 그래서 아빠랑 엄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or mom 그 다음에 any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or mom anything 이라고 하니까 말만이라도 고맙다 이런 게 어려워. 뭐 이렇게 thank you for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thank you for 다음 뭘 쓰면 좋을까? offering. 어려워 이런 게. offer라는 게 제안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아이고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것만 고맙다니까 말만으로도 고맙다가 thank you for offerin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빠 인천에 도착했는데요. 그나저나 면세점 들를까 하는데요. 지지난 시간인가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나 면세점 들를 거야 이게 아니고 들를까 싶은데요. 들를까 하는데요 라고 할 때는 원민이 I think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I think I will go by a duty free shop이라고 하시면 돼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I think I will go by think를 붙여달라. go by, swing by a duty free shop.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I think를 쓰는 걸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Are you on your way home? 이라고 그랬어요. 집에 오는 길이야? 하니까 yep. But I think I am going to stop by. 교보문고, stop by 교보문고. And check out the book. 자, 어떤 뜻일까요? 지금 집에 오는 길이 하니까 집에 가는 길이긴 한데 이분이 아마 신논현역 쪽에 사나 봐요, 이 부부가. 그래서 남편분이 But I think I'm gonna stop by 교보문고 and check out the book. 그래서 여보 집에 가는 길이긴 한데 지금 교보문고나 잠깐 들러서 그 새로 나온 책 한번 볼까 싶어. 이런 말이 think예요. 이럴 때 우리 한국인들은 I think를 안 붙이고 영어를 하거든요. 그냥 but I'm going to. 그러면은 미리미리 계획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당신 저녁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시간 좀 30분 남으니까 교보문고나 잠깐 들를까 싶네. 이러면 I think를 넣어달라는 거죠. 이런 감각적인 영역은 기초 단계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서서히 중급으로의 도약을 꿈꾸거나 중급에 있는데 정체기를 느끼고 있는 분들은 이걸 욕심내셔야 돼요. 좀 더 섬세하게 말하기. 하나만 더 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What are you going to eat?
tonight. 오늘 밤에 뭐 먹을 건데? 라고 하니까 I think I am going to order Chinese food. Why? 뭐 이러면서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먹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뭐라고요? 바로 I'm going to라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 I think I'm gonna order Chinese food. Why?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Did you have something else in min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mething else in mind. 뭐 딴 거 중국 음식 말고 여러분 당신은 딴 거 생각이 든 거야? 이럴 때 느낌 오시죠? 그럴 때 뭐 중국 음식이나 시켜 먹을까 싶어는 뭐라고요? 다 같이 I think I'm gonna order Chinese food. 느낌 오시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급 레벨부터는 더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기초 레벨부터도 이런 것을 서서히 의식하면서 학습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이제 모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just landed at Incheon. By the way, I think I'll go by a duty-free shop. Do you want me to get you or mom anything? Thanks for offering, sweetie. 됐죠? 다만 그나저나 할 때 by the way 쓴 거 이것은 다른 데이에서도 별도로 빼서 by the way 집중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I think 붙이는 연습, go by, swing by 다 잠깐 들러다 할 때 너무 좋은 거.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 아빠한테니까 would you like me to를 안 썼네요. 여기서는 또. 그래서 친한 딸이고 격이 없는 사이라서 do you want me to get you 이렇게 했고 thanks for offering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진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이진 포인트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Would you like me to 구문 공부하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케이스 이진 포인트 들으면서 한글 들으면서 어디에 Would you like me to를 쓰는지 감 잡으시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성우가 한글을 읽어주시잖아요. 그때 이미 오늘 대표 패턴이나 표현이나 문장을 어디에 써야 되는 걸 바로 감 잡으셔서 잠깐 인강을 끄시고 입으로 중얼중얼 전체 문장을 영어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다만 그 방법은 중급 학습자들에게 좀 더 맞다 그죠? 기초 학습자들은 그렇게 무리하면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표 표현이나 패턴이 들어가는 그 한 문장만 골라서 먼저 영작을 해본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수요일에 회의하는 거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본사에 회의실 잡을까요? 근데 보니까 본사 회의실은 예약이 꽉 찼네요. 장소를 변경하든지 날짜를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수요일에 회의하는 거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본사에 회의실 잡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시간 좀 지났어요. 회의실 예약 잡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끝났고 한 30분 후에 근데 보니까요. 본사 회의실은 예약이 이미 꽉 찼네요. 저희가 워크샵 장소 혹은 회의 장소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날짜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라면서 용산 본사에 있는 그 화장품 회사 아시죠? 거기서 다른 미국 지사에 있는 제프에게 지금 회사 사내 메신저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시나 봐요. 제프하고 사만다가.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용산 본사에 회의실 잡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여러분 do you want me to 보다는 확실히 뭐다? would you like me to가 훨씬 좋습니다. would you like me to. 그 다음에 회의실을 잡을까요는 arrange 좋죠. 맞죠? 혹은 set up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rrange a meeting room, arrange a room 이렇게 돼 있고 본사는 무조건 복수로 쓴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제 인강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사는 at headquarters, at 용산 headquarters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a meeting room at 용산 headquarters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 보면 제가 이번 인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반복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는 게 뭐냐? 딴 게 아니고 용건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뭐 쓴다?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I just wanted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락드린다면 I just wanted to check 아니면 I just wanted to ask 이런 걸 쓰면 되겠죠. 혹은 sometimes I just wanted to make sure 확인차 이렇게 다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수요일 날 회의가 아직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라고 할 때는 마치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We are still on for Wednesday 아니면 we를 쓰지 않고 The meeting is still on for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둘 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I just wanted to check or make sure we are still on for Wednesday나 The meeting is still on Wednesday. 여기서는 두 번째 버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의니까. 그리고 나서 연락드립니다. 뭐라고요? I just wanted to. 맞죠? 그리고 용산 본사 회의실 잡을까요?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a meeting room at 용산 headquarters? 여러분 영어가 되게 쉬워진다는 느낌 안 드세요? 자, 그런 느낌이 꼭 들길 바라고
근데 보니까 이건 이제 잠시 후죠. 이 보니까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다, 확인하고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I found out 같은 게 제일 좋아요. I found out 주어 동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느낌 오시죠? I found out. 그리고 회의실이 꽉 찼다는 것은 모든 것이 booked up 됐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의실 all booked up까지 해서 up을 쓰면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ll도 쓰고 up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하나 탈락시켜버리든지 해서 모든 rooms are booked up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금 사정이나 여건상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we will have to 혹은 미래형으로 I will have to 해서 have to 앞에 will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미래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니까 I think we will have to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바꾸든지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either A or B 구문을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래서 either the place or the date인데 place보다는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로케이션을 너무 위치라고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에는 장소가 상당히 좋고 그게 안 되면 venue도 괜찮아요. venue. 회의실이나 회의라든지 워크샵 장소로는 venue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location or venue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I'm afraid we will have to change either the location or the date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영어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여러 군데의 매장이 있다 할 때 in multiple locations라고 하거든요.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이런 영어에 우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로케이션은 자꾸 로케이션이라고 외래어처럼 외우거나 아니면 위치 이렇게 외워버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면은 place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동시통역사들이거든요. 전문 그 교육을 받은.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걸 제가 팁을 자꾸 드릴 테니까 자꾸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모범 답안 전체를 성우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I just wanted to make sure the meeting is still on for Wednesday. And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a room at the headquarters in Yongsan? I just found out that headquarters is all booked up. We'll have to change something, either the location or date. 좋습니다. 이 전체를 이거는 암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지금 다 좋단 말이에요. 용건을 얘기할 때 I just wanted to. 그 다음에 유효하다 할 때 meeting is on. on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아직 켜져 있다기 때문에 뭔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me to 오늘 패턴 배웠죠? 본사는 반드시 at headquarters 복수로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렇다라 할 때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표현이 바로 비즈니스 메일에서 I found out, we found out. 알고 보니 어떻더라? 이 사실을 알겠다. 이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booked up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되시길 바라고 이제 further studies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further study는 뭘 공부할 거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의문문에서 would you like me to 그 다음에 do you want me to에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제안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의문문에서. 그런데 평서문에서는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want you to. 맞죠? 그 다음에 I would like you to. 맞죠? 그 다음에 때로는 you 대신에 I would like us to.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때 혹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시라기는 좀 그렇구나. 부탁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좋아요. I want you to라고 하는 것은 부탁을 하는 건데 느낌의 차이를 한번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이거랑 I want you to pick me up at 이건 차이가 있어요. Can you pick me up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상대가 거절할 가능성이 아니고 거절 여지를 편하게 주는 표현이에요. 거절하셔도 돼요. 근데 can you please pick me up at the airport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I want you to는 거절할 여지를 적게 주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잖아요. 따라서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부탁하고 싶을 때는 can you do something? 그 다음에 지시나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줘라고 할 때는 I want you to라고 해야 돼요. 느낌 오시나? 정말 좋은 표현이죠. 따라서 공항에 마중 나와줘 이것은 can you보다는 I want you to pick me up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 뉘앙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I want you to pick me up at the airport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물 쓰레기 여보 좀 갖다 내볼 이것은 부탁하는 거라기보다는 부탁도 아니고 지시도 아닌 참 애매한 거잖아요. 그냥 늘상 하는 루틴처럼 여보 이거 좀 내놔줘 이거잖아요. 그럴 땐 can you 어색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I want you to예요. 맞죠? I want you to take out
내놓다가 take out이에요.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내놓다. the garbage.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심해지기 전에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can you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 완전히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자, 이제 한 부분만 보니까 I want you to take out the trash. 그죠? trash가 더 좋겠네. Before it gets too smelly. get 형용사 하면은 뭐뭐가 되다라는 말이고 smelly가 냄새가 지독해지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제프와 회의 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상무님이 비서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Can you라고 하면 너무 부탁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때도 I want you to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et up a meeting. 회의를 잡아주다 with Jeff라고 하면 게임 끝나요. 느낌 오시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I need you to. 그 다음에 I want you to의 차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I need you to 하면 굉장히 강하게 세게 들리고 완전한 지시 명령어로 들려요. 그냥 완전 오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사분이 조금 화가 나서 이거 하게 이러면 I nee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굉장히 세니까 웬만하면 피해달라는 거죠. 웬만하면 I want you to를 써달라. 팀메이트 저 부하 직원에게 그 업무 오다를 내릴 때도 오케이? I need you보다 느낌 오시죠? 자, 한번 보시면 이때는 더 공손하게 한 거예요.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누구에게도 다 이분은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I want you to보다 I'd like you가 좋을 수 있죠. 느낌 오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회의록 살펴보자. 한국말이 의문문이라고 해서 영어도 의문문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문은 거의 10의 9의 한국 사람들은 shall we 이렇게 영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팀장님이 우리 같이 지난 시간 minutes 회의록 한번 봅시다. 이러면은 이것은 부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안하는 거지만 여러분 한 명이 다수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줌 회의건 실제 회의건 한 명의 호스트가 다수에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차려야 되죠. 자기가 아무리 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I would like us라고 그래요. I would like us to 그 다음에 go over 검토하다 the minutes가 되는 거죠. minutes가 회의록이거든요. go over가 검토하다 한번 보다. 그래서 I would like us to go over the minute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정말 그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shall we만 답이 아니다. shall we가 이때는 그리고 좀 어색해 솔직히. 춤이나 한번 출까요? 저희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조금 비즈니스 상황에서 안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I would like us to go over the minutes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이런 가족 식사 자리를 좀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혹시 개그맨 커플인 김태현님하고 미자님 아세요? 네. 어쨌든 그분들 되게 요즘 유튜브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김태현님의 장인 장모님과 식사 자리를 자주 못 가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김태현님이라는 분이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게 너무 좋네요. 저희 자주 이렇게 디너도 먹고 런치도 이렇게 했으면 좋고 자주 게투게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약간의 제안인데 예의 바르게 I would like us to get together more ofte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말 고급지게 들려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들리고요. I would like us t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분단 보시니까 I would like us to have more family dinners like this 이렇게 했죠. together 하나 붙여가지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ould like us to have more family dinners together like this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이번 데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문의 Would you like me to였지만 캐주얼할 때는 Do you want me to였습니다. 평서문이 될 때는 I want you to, I would like you to가 되겠죠. 근데 Can you do something for me 하고 I want you to는 어떤 차이가 있다? can은 너무 부탁을 하는 느낌이 들고 상대가 거절해도 괜찮아요. 근데 I want you to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부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강한 지시라기보다는 기정사실로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는 강의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